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난맥의 복판에서 그 세 번째, 이승만과 남북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이승만은 1925년 탄핵으로 임시정부에서 쫓겨나 미국으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이때 이승만은 미국에 있으며 임시정부로 다시 복귀하여 주미 외교위원부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VOA, 미국의 소리라고 하는 그 라디오 방송국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죠. 이때 유명한 연설이 싸워라, 분투하라 하는 그런 연설이 이 방송을 하면서 했던 방송입니다. 그리고 1945년에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투하되자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고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러자 2차 대전의 승전국인 러시아와 미국이 즉시 3파선은 그 한반도를 남북으로 나누어 신탁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둘로 나뉘어 이전에 가뜩이나 나누어져 있던 이념이 더욱 극심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박헌영이 북한 건국의 주도권을 쥐고 지도력을 발휘하죠. 김일성은 1912년에 평안남도에서 태어나 15살에 중국 지린성, 우리가 길림성이라고도 하죠. 그 지린성에서 육문중학교에 다니다가 마르크스주의 선생을 통해 레닌을 제국주의론을 받아들이며 공산 사상을 받아들여 조선공산청년회에 가입하여 공산주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반면에 박헌영은 1900년에 김일성보다 12살이 더 많죠. 1900년에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 1929년에 모스크바의 국제 레닌 대학교에 입학했고 그해 2월에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오리지널 공산당원이었어요. 이 박헌영이 해방이 되자 남한의 여운형과 함께 1945년 9월 6일에 조선인민공화국 건국을 선포하였으나 이후 이승만에게 밀려 1948년 북한으로 월북하여 김일성과 함께한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부터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던 두 사람은 해방이 되기 전부터 있었던 조선공산당의 정치체제로 이미 북한에 상주한 스탈린이 소련과 관계를 맺으며 자연 공산주의 체제를 세운 것입니다. 그들은 조선공산당을 이어 1948년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들어 김일성은 수상으로 또 박헌영은 부수상 겸 의무상으로 세워 김일성과 박헌영은 1949년과 50년 스탈린을 2번, 마오쩌둥을 1번 방문하며 6.25에 대한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6.25의 원흉들입니다. 그러자 김성수, 장택상 등 330명이 즉시 발기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지를 표방하는 우익 지도자들이 국민대회 준비를 발족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정통성을 부정합니다. 그리하여 해방 직후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공산 좌익 계열과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민족 우익 계열이 팽팽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나는 이 글에서 공산주의 추종자를 좌파, 민주주의 추종자를 우파로 부를 것입니다. 이 좌우는 날짐승의 좌우 날개를 지칭하는 것으로 반드시 있어야 할 개념이었어요. 그러던 이 말이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의 의회에서 왕정을 몰아내고 새로운 프랑스를 세우자는 그룹은 왼편에 또 왕정을 유지하자는 그룹은 오른편에 앉아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이 좌우의 상호 보완성의 그 좋은 개념을 가지고 있던 이 좌우라는 말이 대결과 갈등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게 된 거지. 아무튼 알지 못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겐 국가가 다 알아서 공평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공산주의의 논리가 훨씬 더 귀에 솔깃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의 많은 가난한 나라에서 이런 공산주의 사상이 먹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아직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던 국민들은 거의 다가 공산주의를 더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승만이 1945년 10월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미 남한은 이렇게 준공산국가 체제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승만의 심정과 지금의 윤석열의 입장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승만이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1923년에 한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산주의는 5가지 이유로 실패한다. 첫 번째, 재산을 억지로 나누면 근로 의욕이 꺾인다. 또 두 번째, 기업가들을 없애면 혁신을 이루지 못한다. 세 번째, 지식인들을 없애면 모든 국민이 우매해진다. 네 번째,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타락한다. 다섯 번째, 소련을 조국으로 믿으면 배반당한다. 이런 말이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가장 아주 요약한 말 같습니다. 그는 이 정신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탄핵으로 쫓겨났고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1945년 10월에 입국하여 이 공산주의와 맞서서 대한민국을 세운 것입니다. 이 이승만의 정신이 지금 부강한 대한민국의 기초석이 되었음을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여기 있는 5가지를 곰곰이 되씹어보면 정말로 핵심의 핵심들입니다. 이 정신으로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이 정신으로 국민들을 위하여 목숨 바쳐 충성하고 헌신했을 때 그것들이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쌓이는 어떤 건축 돌들이 대한민국을 이루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좌파에서는 그는 공보다 과가 많다며 공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 그의 묘도 파모하려며 죽은 자를 탄핵하려고 외치는 자들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런 대한민국의 혼란한 현상들을 보면서 저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한민국을 품으면 절대로 지금과 같은 그런 일을 행치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이 저런 일을 행하는 것은 첫째는 몰라서요. 둘째는 이런 대한민국, 이런 이승만 정신이 스며 있는 이런 대한민국을 놓아두고는 도저히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없애야 된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하는 그 사탄의 매인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거꾸로 틀으려고 하는 그런 행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영적인 상황이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 중요한 때가 된 것입니다. 어떤 이는 더욱 기도할 것이고 어떤 이는 더욱 나가서 외치며 대한민국의 정신을 외칠 것입니다. 그 이승만의 정신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세요.